2022년 고3 10월 전국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카드 4장을 동시에 꺼내어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A1, 2, 3, 4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A1 곱하기 A2는 홀수이고 A3 더하기 A4는 16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4장의 카드를 뽑는 거니까 분모는 10C4가 되겠습니다. 분모는 나중에 체크를 하고 분자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1 곱하기 A2가 홀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A1하고 A2는 모두 홀수구나 라는 정보를 얻겠습니다. 그러면 A3 더하기 A4가 16 이상일 확률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A3 더하기 A4가 16 이상이다 하고 한번 써놓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16 이상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체크를 할 텐데요. A3이 6이고 A4가 10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2라고 A2는 6보다 작은 홀수를 뽑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 3, 5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3C2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3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7을 뽑아서 16이 되려면 7하고 9가 있겠습니다. 또 뭐도 있겠습니까? 7하고 10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7보다 작은 홀수 1, 3, 5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A, 1, 2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3C, 2하고 똑같이 나타나고 아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곱하기 2 하니까 이 경우는 6가지 하고 생기겠습니다. 이번에는 A3이 8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9도 되고 그 다음에 8,10도 되겠습니다. A3이 8이면 A4가 1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8보다 작은 홀수 1, 3, 5, 7, 4개가 있겠습니다.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A2라고 A2를 주겠습니다. 이 경우는 모두 2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3이 6, 6이 12, 12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A3이 9고 A4가 10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보다 작은 홀수 여전히 1, 3, 5, 7, 4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 6가지 해서 전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3가지, 6가지, 12가지, 12가지를 더해주면 24가지, 27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는 뭐라고 했습니까? 10개 중에서 4개를 뽑으니까 10C4 해주고 분자는 27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0C4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19, 8, 7 해주고 4, 3, 2, 1 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긴 3이 돼서 7 곱하기 3 곱하기 10 해서 210까지가 되겠습니다. 210분의 약분할 거니까 그냥 10 곱하기 3 곱하기 7 하고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2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으로 약분하고 나면 70분의 9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확률의 덧셈과 곱셈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고3 10월 전국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fx 더하기 6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gx는 f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프가 서로 합동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래프가 합동이다 그러면 fx의 표준편차하고 gx의 표준편차가 같구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에 대한 표준편차는 x에 대한 표준편차랑 같다라고 써놓겠습니다.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y에 대한 평균은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의 평균 빼기 6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조건 가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를 보면 x가 11 이하일 확률이 y가 23 이상일 확률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표시를 했는데
그려진 그림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기 평균 M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fx 그래프 표시도 좀 해보겠습니다. 왜 오른쪽에 있는 빨간 그래프가 fx이고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한 파란 그래프가 g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균 m이면 이쪽의 평균은 6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m-6하고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fx, x가 10일 이하일 확률, fx를 따라서 10일 이하일 확률이 gx를 따라서 23 이상일 확률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이 확률하고 같다 그러면 어디에서 서로 대칭이 되겠습니까? 여기 이 그래프 여기에 대해서 대칭인데 11하고 23이 이 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11이 있고 여기 23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m하고 m-6도 이 선에 대한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 서로 어떻습니까? 일치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것 더하기 이것하고 같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2m-6하고 표현되고 11하고 23 더하면은 34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넘기면 40이 돼서 평균 m이 2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x의 평균은 20이고 gx의 평균은 14구나 라는 정보를 얻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k 이하일 확률이 x가 k 이하일 확률에 y가 k 이하일 확률을 더했더니 1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인지 또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K를 제가 만약에 여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K라고 하면 fx의 K 이하일 확률 여기가 되고 gx의 K 이하일 확률은 여기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둘이 더해서 1이 돼야 되는데 fx 실제로 1이 되려면 어느 부분을 더해줘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부분보다 작아서 합이 1이 나올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 K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조금 표시를 미리 해놨는데요. 여기 대칭이 되는 곳이 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K 이하일 확률은 이 노란색 부분이고 Y가 K 이하일 확률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오른쪽 이 부분하고 같겠습니다. 따라서 둘이 더해서 1이 되는 곳이 K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K는 몇입니까? 우리 여기 중점이라고 했습니다. 23하고 11 더하면 34여서 K는 몇이죠?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니까 K는 1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K 이하일 확률이 K 이하일 확률하고 Y가 K 이상일 확률을 더했더니 0.1336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제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구한 K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K하고 표현이 되는데 K 이하일 확률 더하기 K 이상일 확률 이 fx를 따라서 k 이하일 확률, gx를 따라서 k 이상일 확률 둘이 더했더니 0.1336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대칭이어서 확률이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핑크색, 이 분홍색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둘이 더해서 0.1336이니까 반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066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6668하고 나타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평균 몇입니까? n-6 하니까 여기 14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k는 17이니까 17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확률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0.5에서 0.05668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0.5 빼기 0.068을 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0.433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0.4332 어디 있습니까? 1.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넓이, 이 확률이 0.4332고
4, 3, 3, 2 그러면 1.5하고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죠? 표준화를 시키면 여기 평균이 m이고 여기가 17이 몇으로 된다는 뜻입니까? 1.5하고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14에서 17까지는 몇 시그마가 되겠습니까? 1.5 시그마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1.5 시그마가 몇이라는 뜻이죠. 14에서 17이니까 3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시그마는 2분의 3에서 나눠주니까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x의 평균하고 y의 시그마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 시그마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x의 평균 몇이라고 했습니까? m은 29에 났고 그 다음에 시그마 20하고 찾았습니다. 따라서 20 더하기 22 해서 정답은 20 더하기 2에서 22,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대칭성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고3 10월 전국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두 집합 x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은 fx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y에서 우리가 4개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이 붙은 것입니까?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순서는 자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복은 허락해서 뽑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F1은 3 이하이고 F3은 F1 더하기 4 이하가 되도록 함수의 개수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F1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F1이 1인 경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F1이 1이다 그러면 조건 다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F3은 1이 들어가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죄송합니다. 1 들어가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F3 뽑을 수 있는 게 5보다 큰 경우는 6 하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사건으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사건으로 접근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F2는 1 이상 그리고 F3, F4는 이렇게 F4하고 6 이하 이렇게 뽑고 뭘 빼겠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F3이 6이다. 그러면 F4도 자동으로 6이 되겠습니다. F3하고 F4가 6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 6까지 몇 개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3개를 선택하는데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하니까 중복 조합이 되겠습니다. 1, 2, 3, 4, 5, 6에서 6H 3개를 뽑겠습니다. F2, F3, F4를 뽑으니까 3개를 뽑는데 뭘 빼주자고 했습니까? F3하고 F4가 6이 되는 경우, 이 경우를 빼는데 F1은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F1은 1로 가고 F3, 4는 6으로 가는데 F2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1하고 6 사이에 어떤 값으로 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6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F2가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8C3-6 하고 표현되는데 8, 7, 6에서 6으로 나눠주니까 8, 7에 56에서 6 빼겠습니다. 따라서 50까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경우 하겠습니까? F1이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F1이 2다 그러면 F3은 6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는 말하고 같겠습니다. 그러면 F2는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F3은 F2보다 크거나 같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4는 F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 3, 4, 5, 6에서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해서 3개 뽑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OH3 하고 계산을 해주면 더하면 8이니까 7C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7, 5, 35, 35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F1이 3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3은 몇 이하가 되겠습니까? 7 이하가 돼서 위에와 같이 F3
위의 경우와 같이 F3이 제한을 받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F2가 3 이상 하고 표현되고 한 번 더 쓰고 가겠습니다. 여기 F3 그리고 F4 하고 나타나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경우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3, 4, 5, 6,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중복조합이 되겠습니다. 4개 중에서 3개를 뽑으니까 6시 3 하고 나타나고 5, 4, 20, 20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다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50에 35, 20 한번 써보겠습니다. 50 더하기 35 더하기 20을 해주면 105가지, 정답은 10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복조합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고3 10월 전국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주머니 A에 흰 공 3개, 검은 공 1개, 주머니 B에도 흰 공 3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습니다. 동전, 1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행 1, 2를 순서대로 합니다. 실행 1을 보시면 앞면이 나오면 A에서 2개를 꺼내서 B에 넣고 뒷면이 나오면 3개를 꺼내서 B에 넣습니다. 실행 1이 끝나고 실행 2에서는 B에서 5개를 꺼내서 A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실행 A에서 B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이었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문제입니까?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그 중에 주머니 B에 넣은 공이 흰 공인 경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면 뒷면 해주는데 앞면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습니다. 앞면이 나오고 그러면 공을 몇 개를 꺼낸다고 했습니까? 2개를 꺼냈는데 둘 다 흰 공일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면이 나오고 이번에는 흰 공하고 검은 공을 하나씩 꺼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머니 B에는 어떻게 들어있겠습니까? 주머니 B에 흰 공 3개, 검은 공 1개였는데 흰 공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늘고 검은 공은 하나고 이 경우는 흰 공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 검은 공이 2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뭘 뽑으라고 했습니까? 흰 공 5개 뽑고 여기는 흰 공 1개, 검은 공 1개를 뽑아서 흰 공이 남아있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확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전 앞면의 확률,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4개군요.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C 2분의 흰 공 중에서 2개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C 2하고 나타나고 전체 6개 주머니 B에 6개 중에서 5개를 뽑겠습니다. 6개 중에서 5개를 뽑는데 흰 공 중에서 흰 공 뽑는 거니까 5C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2 곱하기 그리고 여기는 4, 3, 12 해서 6하고 나타나고 여기도 6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3, 분자는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으로 약분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곱하기 6분의 1 하고 써놓겠습니다. 4 곱하기 6분의 1 하고 써놓고 두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면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확률은 2분의 1이고 이번에는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어떻게 뽑는다고 했습니까? 흰 공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검은 공 중에 하나 뽑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확률 1이 그것은 경우의 수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거 곱하기 6개 중에서 또 5개를 뽑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뽑겠습니까? 흰 공 4개는 다 뽑고 검은 공 2개 중에서 하나 뽑겠습니다. 계산하면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여기 3 남고 여기 2 남겠습니다. 3 곱하기 2 해주니까 2 곱하기 6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랑 조금 맞추기 위해서 4 곱하기 6분의 2 하고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뒷면이 나왔습니다. 뒷면이 나왔을 때는 몇 개를 뽑아서 보내라고 했습니까? 3개를 뽑아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흰 공이 3개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 흰 공이 3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머니 B에는 흰 공이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되고 검은 공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5개를 뽑아서 주머니 A에 넣어야 되는데
흰 공이 사라질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우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되겠습니까?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이 경우를 하겠습니다.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하고 빼겠습니다. 그러면 주머니 B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데요. 흰 공이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 검은 공 2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뭘 뽑아야 되겠습니까? 흰 공만 5개 뽑아서 흰 공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확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뒷면이 나타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에서 3개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4C3 하고 표현되고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검은 공 1개는 1가지고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가 됐습니까? 전체 7개가 됐습니다. 7개 중에서 5개를 뽑는데 흰 공만 5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5C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2 곱하기 4 곱하기 해주고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죠? 7, 3, 21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자 3 하나 나타나고 3으로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3으로 약분해 주고 나면 2 곱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1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분에 B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흰 공 2개 여기 흰 공 2개 하고 분자의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분자로 올라가 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 곱하기 6분의 4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하고 계속 써보겠습니다. 4 곱하기 6분의 2 그리고 더하기 여기는 2 곱하기 4 곱하기 7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분자 뭐로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4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그리고 2 곱하기 4 곱하기 7분의 1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4는 다 한번 곱해서 없애겠습니다. 4는 다 지워지고 그러면 뭐만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분자 분모에 7 곱하기 6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7 곱하기 6을 해주고 여기도 7 곱하기 6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여기 7 곱하기 6 하니까 여기 7 남고 여기는 7이 14 남고 여기는 3 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남겠습니까? 또 여기 7 남고 그리고 여기도 3 남겠습니다. 계산해주면 24분의 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4분의 10인데 또 2로 약분해주고 나면 12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은 5 더하기 12 해서 정답은 17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전 던지기 공뽑기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고3 10월 전국 모의고사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직사각형 A1, B1, C1, D1이 있습니다. 세로의 길이는 1이고 가로의 길이는 2 루트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대각선을 긋고 그 다음에 A1, B1을 한 변으로 하는 4분원, 여기도 4분원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점을 B1, B2, D2라고 했습니다. 이 B1, B2의 중점을 G1 그리고 D2, D1의 중점을 H1이라고 해서 이어가지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첫째 항 S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이 점하고 이 점에서 대각선으로 하는 이러한 직사각형 어떻게 그었습니까? 1대 2루트 6이 되게 직사각형을 닮은 직사각형을 그려서 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그려진 이 그림, 이 색칠한 부분들의 넓이의 합을 S2라고 했습니다. SN의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초항으로 하고 이거 두 번째 항으로 하는 무한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항 구하고 공비 구해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항 구하려고 하는데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눈에 띄십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 넓이하고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부채꼴 서로 합동이 되겠습니다. 반지름 같고 중간에 끼 중심각이 서로 같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양을 제가 이쪽으로 붙여서 그림을 한번 다시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도형을 조금 옮겨서 붙여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을 옮겼는데 우리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4분원에서 이 파란 삼각형 하나 빼고 이 보라색 자주색 삼각형 이렇게 하나씩 빼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타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해주고 전체 이 4분원에서 이 삼각형하고 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항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초항은 반지름이 1인 4분원이니까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1 곱하기 이 삼각형 이 길이 1이고 여기 2분의 1, 이 길이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 변 1, 한 변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사인 세타 값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 길이 분의 이 길이 하는데 이 길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세로 1이고 가로 2루트 6하고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를 씌우니까 여기 5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곱하기 사인 세타 5분의 1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이 길이 하고 읽어지니까 5분의 2 루트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2 루트 6 하고 써지고 계산을 조금 간단히 해놓고 가겠습니다. 여기 20이니까 20분의 1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20분의 1 해주면 여기는 5파이 남고 여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6 하고 초항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공비도 제가 조금 색칠해 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입혀서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 직사각형하고 이 직사각형 닮은 도형인데 안에 그림들이 다 닮았습니다. 얼만큼 축소되었는지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길이의 비로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대각선의 길이의 비로 접근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닮은 비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닮은 비를 구하면 큰 대각선의 길이는 몇이었습니까? 5였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이 색칠한 대각선의 길이는 1 빼고 1 빼니까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닮은 비는 1대 5분의 3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공비 뭘로 가겠습니까? 공비는 넓이로 가니까 제곱비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25분의 9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항에 뭘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1-r분의 1 해주니까 16분의 25를 곱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20분의 하고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5파이가 되고 5파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6 곱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1이 16분의 2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분의 25 하고 써보겠습니다.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5로 약분하면 4 남고 여기 5로 약분하면 5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분모는 몇이 되죠? 16에 4를 곱하니 64가 되고 이 안에 5가 들어오면 25파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루트 6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이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25파이 마이너스 10 루트 6 마이너스 5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체크해 놓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무한급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고3 10월 전국 모의고사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닫힌 구간 0 이상 4파이 이하에서 연속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절대값 fx 0에서 4파이까지 절대값 fx dx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가나다를 만족하는 fx가 여러 개 생기는데 그 중에 최소값을 찾아봐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가부터 체크를 해서 fx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fx는 1 코사인 x라고 했습니다. 0에서 파이까지 1 코사인 x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그려놨는데요. 그리는 요령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하고 나타나서 코사인 x 그래프 원래 어떻게 생겼습니까? 코사인 x 그래프 0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fx는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주고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러한 빨간 그래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나를 보시면 n이 1, 2, 3일 때 다음과 같이 fx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n이 1일 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n이 1이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파이 더하기 t는 하고 표현되고 f파이 n이 1이니까 f파이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f파이 더하기 ft가 되거나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밑에서 f파이 마이너스 ft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쫓아가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ft라는 그래프 파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ft라는 그래프를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f파이만큼 또 올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하고 나타나는데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여기가 f파이가 되겠습니다. f파이만큼 다시 위로 올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 제가 조금 그려볼 텐데요. 어떤 그래프가 눈에 띄십니까? 맞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 올려서 어떻게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올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ft 한 다음에 평행 이동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ft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또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그려진 그래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ft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또 얼마큼 평행 이동하죠? 파이에서 f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n이 1일 때 이렇게 나타나고 n이 2일 때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n이 2일 때 써주면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n이 2이면 f2파이 더하기 t는 하고 표현하는데 2파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f2파이 더하기 ft 하고 표현되거나 또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2파이 마이너스 ft 하라 그런 ft 해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2파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f2파이만큼 또 평행 이동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래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2파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2파이만큼 이렇게 f2파이만큼 올라가서 그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래프는 반대로 또 마이너스 ft 한 다음에 또 2파이만큼 가고 2파이만큼 올라가니까 이런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 그래프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하나 생기고 또 어떻습니까? 이 밑에서도 또 이러한 부분이 하나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n에 3을 대입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이 끝에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가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또 어떻습니까? 이 끝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들이 다 두 개씩 나타나서 다 그려놓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이 그래프도 아이고 잘못 데려왔습니다. 이 그래프도 또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0에서 파이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2파이 하고 나타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파이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4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에서 4파이까지 fx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길을 따라가든 모든 fx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 다를 보시면 지금 조건 가나를 활용해서 그린 것이고 조건 다를 보시면 fx의 변곡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6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변곡점 체크를 해주면 여기 곡이 변하는 곳 보이십니까?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그리고 이 맨 위를 쫓아가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변곡점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여기 5
그리고 여기 6, 여기 7, 변곡점이 7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쫓아가는 이 그래프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삭제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6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면 6개가 되니까 이 그래프는 살겠습니다. 이 경로의 그래프는 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아니고 여기 4개, 그리고 여기 5개. 변곡점이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도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도 생략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삭제하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가 5개가 되겠습니다. 5, 6, 이 그래프도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경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그래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가 안 되겠습니까? 이 경로가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로를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 경로를 쫓아가려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2개, 그리고 여기 3개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 4개, 그리고 여기 5개 하고 나타나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남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5, 6, 여기도 변곡점이 6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x의 후보 몇 개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2개, 이렇게 가는 거 3개 하고 3개의 fx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보기 편한 그래프를 조금 그려놨습니다. 그 그래프를 입혀놓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색을 칠해놨습니다. 이제 뭘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절대값 fx의 0에서 4까지 절대값 fx 정적분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번거로우니까 x축 위쪽하고 아래쪽 넓이의 합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가 제일 크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 안 되겠구나 하고 이 그래프하고 이 경로 그래프하고 이 진한 파란색 그래프 경로만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공통인데 이 밑에 있는 파란색은 이 부분 3개에다가 직사각형 넓이 2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똑같이 3개가 있고 직사각형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 경로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밑에 있는 진한 파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한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편하게 또 제가 미리 색을 칠해놨습니다. 이 색칠된 그림을 보면서 한번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0부터 4파이, 여기가 4파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를 체크를 하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넓이 같아서 제가 노란색 부분으로 이렇게 뜯어서 여기다 옮겨 붙였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이렇게 이 부분을 이쪽에 뜯어서 붙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도 뜯어 붙이겠습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뜯어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직사각형들 전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좌표 좀 표시했습니다. 이 직사각형 하나 넓이 몇입니까? 파이 곱하기 1에서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 파이가 모두 6개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곱하기 6해서 정답은 6파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조각조각 정의된 함수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고3 10월 전국 모의고사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각 BOP의 크기가 세타이고 BOQ의 크기가 2세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 POQ의 크기도 세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Q하고
A, B는 서로 평행하게 점 R을 잡았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R하고 B를 이어서 만나는 점을 T라고 하면 이 색칠한 왼쪽의 부분의 넓이를 F세타라고 하고 이쪽의 부분의 넓이를 G세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F세타분의 G세타, 세타가 0으로 가는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 F세타하고 G세타를 전체적으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름의 길이가 2니까 여기 1, 여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 하고 표현이 되고 이거 서로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떻습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도 2세타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F세타를 이 부채꼴의 넓이하고 이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로 체크를 할 텐데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가 2세타니까 여기도 이등변이어서 세타 하고 또 표현해 놓겠습니다. 여기도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ROT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RT의 길이를 구하는 것보다 이 전체 ROB에서 OBT의 넓이를 빼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OBT에 대한 정보는 여기 2세타고 OB의 길이가 1이니까 OT의 길이만 알아오면 좋겠습니다. OT의 길이는 뭘로 쓰겠습니까? 삼각형 OBT에서 사인 법칙 써서 OT의 길이를 읽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조금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OBT에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길이가 있고 여기 세타 그러면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3세타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길이가 1이라고 했습니다. OT의 길이를 구할 거라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O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OT의 길이는 이제 삼각함수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OT의 길이 오른쪽에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OT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는 사인 3세타랑 같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사인 세타하고 올라가겠습니다. OT의 길이 세타 0으로 가면 결국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지만 그냥 데리고 다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끝났습니까? F세타에 대한 정보는 다 끝났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뺄 건데 길이 알고 끼인각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G세타 가져야 되는데 G세타도 이 부채꼴에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빼려면 이 길이 방금 OT 구했고 끼인각 세타 그러면 우리 이 길이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조금 미리 칠해놨는데요. 여기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 내리는 방법으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몇이 되죠? 여기 1이었는데 이등변 삼각형의 수선의 발이니까 여기 2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의 이 길이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 하고 곱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 길이는 2 코사인 세타분의 1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이 길이도 찾았고 이 길이도 찾았고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조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F세타분의 G세타 하고 써보겠습니다. F세타분의 G세타 해주는데 조금 길게 쭉 써보겠습니다. G세타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G세타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중심각 세타 하고 표현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저 작은 삼각형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OT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3분의 1 쓰면 좋겠지만 그냥 써보겠습니다. 사인 3세타분의 사인 세타 하고 표현되고 그 다음에 OT의 길이 했고 이 길이 OS의 길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2 코사인 세타분의 1 이것도 2분의 1 하고 쓰고 싶지만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2 코사인 세타분의 1 하고 나타나고 끼인각 세타 사인 세타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F세타도 가보겠습니다. 부채꼴 더하기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주고 중심각 2세타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1 하고 끼인각 몇이겠습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인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사인 2세타랑 같으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이 삼각형 빼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 1이고 이 길이는 OT라고 했습니다. 1 곱하기 OT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인 3세타 분의 사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고
곱하기 중심 사이각이 몇입니까? 2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 2세타 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극한값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타 뭐로 간다고 했습니까? 0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다 띄워주겠습니다. 2분의 1 다 띄워주고 남는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가 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는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분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분모 뭐 남습니까? 세타, 우리 분자 분모 세타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 남고, 그리고 여기는 뭐 남겠습니까? 세타분의 사인 2세타 하니까 여기도 2 남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여기는 뭐 남겠습니까? 여기는 3분의 1이고 세타분의 사인 2세타 하니까 3분의 1 곱하기 2 하고 남겠습니다. 분자는 어떻습니까? 세타분의 세타 1 하고 남고, 그 다음에 빼기 여기 3분의 1 하고 남고, 여기 2분의 1 또 남겠습니다. 여기 2분의 1 그리고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 하고 남아서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자 분모에 6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 빼기 1 나누기 6을 곱하면 6, 4, 24 하고 나타나고, 6을 한번 곱해보면 빼기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0분의 5 하니까 4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분의 1에 몇을 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80을 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0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고3 10월 전국 모의고사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 a와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 더하기 2a 곱하기 gx 3에서 5까지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보다 크고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각각의 모든 x에 대해서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까? 한번 제가 써보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3a에서 3a 더하기 x까지 하고 잘못 썼습니다. 2a에서 3a 더하기 x까지 gt dt 하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gt dt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적분한 것과 같습니까? 3a-x에서 2a 더하기 2까지 정적분한 값이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 미분할 준비를 할 텐데요. 일단은 그냥 미분이 안 되시면 적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라지 g't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gt라고 해서 부정적 정적분을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g3a 더하기 x 마이너스 g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GEA 하고 표현이 되고, 오른쪽은 라지 GEA 더하기 2 마이너스 라지 G3A 마이너스 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G3A 더하기 X 하고 1 하니까 그대로 나타나겠습니다. 이쪽은 상수여서 다 사라지고 이쪽 미분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미분해서 앞으로 던져주니까 G3A 마이너스 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이거 gx 어떤 뜻이죠? x는 equal 3a라는 직선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선대칭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또 제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위끝 아래끝 맞추기를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3a, 3a 그리고 3a에 대한 선대칭 정보를 활용해서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0을 한번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a에서 3a까지 정적분한 것이 3a gt dt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적분한 거랑 같겠습니까? 3a에서 2a 더하기 2 gt dt 하고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제가 GT를 적당히 그냥 그려봤습니다. GT 적당히 그렸고 GT 뭐라고 했습니까?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칭축 3A 하고 표현이 되고 어디에서 어디라고 했습니까? 2A에서 2A 더하기 3A까지 정적분한 것과 3A에서 2A 더하기 2까지 정적분한 게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2A고 여기가 2A 더하기 2가 있어서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A하고 2A 더하기 2의 중점이 3A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2A 더하기 1이 되는데 그 값이 3A랑 같다 라는 뜻이 되고 그럼 결국 A는 몇이 되겠습니까? A는 1이 되겠습니다. A는 1이구나 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대칭이라고 했습니까? X 이퀄 3에서 대칭이 되는구나 라는 정보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fx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fx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fx는 하고 표현을 하는데 문자가 너무 많아서 px 더하기 q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x 더하기 p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gx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gx는 하고 표현되는데 ln 하고 2개 더하고 1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좀 다시 써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p 더하기 1x 그리고 p 더하기 q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습니까? fx x 이퀄 3에서 선대칭인데 이 선대칭은 어디에서 받아온 것이죠? 맞습니다. 이 ln 안에 들어있는 이 진수 부분의 2차 함수가 x 이퀄 3에서 선대칭이구나 라는 정보를 연결시키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p 더하기 1이 몇이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2분의 p 더하기 1이 3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의 값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3이 6, 마이너스 1 해주니까 마이너스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여기 2x인데 더하기 x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조금 수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도 2하고 표현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하니까 p는 마이너스 8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조건을 쓰겠습니까? 조건 나를 보시면 G4가 ln5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ln5는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ln5는 G4인데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에 대입하죠?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 4, 16 하고 나타나고 p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에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4 하고 표현되고 p는 마이너스 8이라고 했고 q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q가 몇이 되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는 5가 돼야 되니까 q는 2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fx는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fx 한 줄 써놓고 가겠습니다. fx는 x제곱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2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g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gx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ln 여기에 대입해서 쓰겠습니다. ln x제곱하고 나타나고 p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x 그리고 이거 더하고 더하기 1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13 하고 gx도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fx와 gx를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3에서 5까지 하고 써주고 f'x 더하기 2a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 마이너스 8이고 더하기 2의 1을 하면 a는 1이었으니까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x 마이너스 6하고 f'x 더하기 2a가 표현되겠습니다. 그리고 lnx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3 d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 이거 도함수 뭐가 되겠습니까? 이 도함수는 2x-6인데 앞에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치환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이거 dt가 되고 이거 t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t라고 치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 끝을 대입해주면
339 마이너스 96에 54, 63, 18 더하기 1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5 해주니까 아래 끝은 4로 바뀌고 5, 25 그리고 6, 5, 30 더하기 13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8에서 13을 빼니까 30을 빼니까 여기는 8 하고 나타나고 t 그리고 lnt, dt 하고 바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을 해주면 t, lnt 마이너스 t 해주고 4에서 8까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4에서 8까지 대입을 해주면 8 대입해주면은 3이 앞으로 나타나니까 8, 3, 24, ln 2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8, 4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내려오니까 8, ln 2 그리고 더하기 4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16, ln 2 그리고 마이너스 4 하고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m은 마이너스 4고 n은 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 더하기 n의 값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6 마이너스 4 해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치환적분법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